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기가레인 주식 종목을 좀 분석을 하나 해볼 거예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기가레인이 이번에 금요일날 엄청나게 또 급등포를 쏘았거든요. 당연히 이런 날에는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살펴볼 거고 지금 잘 보면은 역사상 최대치 거래량입니다. 역사상 최대치 거래량이고 이런 최대치 거래량은 분명히 이런 중요 기점으로 이제 만들어주고 이 안에서 그림을 만들다가 좀 새로운 이 가격이 항방으로 움직이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토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 기가레인이 지금 움직임이 과거랑 똑같습니다. 이따가 다 설명드릴 건데 과거와 완전히 똑같은 그림에서 이번에 좀 돌파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위해서 돌파를 위해서 저는 2023년 올해에 반드시 좀 이 성공을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탕이 되면은 굉장히 좀 강력하게 갈 수 있는 기틀은 좀 어느 정도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우선 제 견해상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기가레인은 5G 관련주죠. 5G 뭐 통신 장비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테마입니다. 테마고 이번에 올라간 이슈도 요거죠. 5G 관련된 거죠. 당연히. 이 삼성전자가 일본 KDDI와 이 맞춤형 5G 검증에 성공을 했다. 그래서 5G 장비 공급사가 이제 부각을 받게 되면서 이 오늘 저번 주 금요일 날 강세를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삼성전자가 지난 2020년에는 이 연구소에서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시연에서 세계 최초로 성공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이 5G 단독 모드 상용화 환경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검증에 성공을 했다는 소식 때문에 기가레인이 같이 뭔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테마와 같이 움직인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말부터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에 5G 기지국용, 이 안테나랑 필터 모듈, 장비 공급이죠. 장비를 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부각을 좀 받은 거고 특히나 21년도에는 삼성전자의 북미 5G 장비 단독 공급사로 선정이 된 바가 있어가지고 더 부각을 좀 받고 매수세가 몰렸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뭐 이슈는 요러한데 이 재무적인 부분들을 좀 미루어서 봤었을 때 살짝 들쑥날쑥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따 말씀드릴 핵심 포인트이기도 한데 3년 적자 치고 약간 흑자 보고 2년 적자 치고 약간 흑자 보고 올해도 적자거든요.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이 부분이 좀 우선 해결이 얘가 갈라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유보율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 회사의 자금력도 아직까지는 당연히 적자가 자주 났었던 편인데 아무래도 돈이 많이 쌓여있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랑 부채비는 낮은 편이고 다른 건 괜찮은데 막 매매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큰 시세로 가려면 이런 부분들이 바탕이 좀 되어줘야 된다. 특히나 올해 이 2022년도 올해가 아니죠. 작년이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좀 났어요. 별도로 볼게요. 적자가 좀 낮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2022년도 뭐 여기서 지금 9월달 기준인데 이 12월달 기준으로 해도 흑자로 돌아섰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작년도 적자일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2023년도에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흑자를 내주면은 지금 분위기는 좀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전보다는 적자 폭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다른 부분들이 괜찮기 때문에 이것만 좀 해결을 해주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죠. 기술적으로 들어와서 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얘가 지금 여기서 삼각수렴형 횡보 구간을 딱 만들어 놓고 아래로 돌파가 되면서 슛이 아래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 형상이 과거서부터 계속 반복이 되는 형상이거든요. 살펴보면은 여기서도 횡보구간 만들었다가 아래로 뺐다가 올라와도 큰 시세를 못 받고 다시 무너지고 이 앞전에서도 똑같이 횡보구간 만들다가 아래로 꽂고 이번에 장대 양봉 꽂은 게 지금 그림이 똑같잖아요. 올라오다가 또 돌파 못하고 무너지고 얘는 계속 이렇게 왔어요. 왜 이렇게 왔냐면 제가 생각했을 땐 이 부분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고르지 못하니까. 이게 아무리 제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저는 기술적 분석에 90% 이상을 기인을 하고 모든 매매를 할 때는 90% 이상 차트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장기적인 향방을 예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주식만큼은 이게 어느 정도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물론 이 속에서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짧게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데 진짜 큰 시세로 이어지는 이런 장기 추세의 향방은 결국에는 재무가 깔끔한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잘 터집니다. 그래서 얘가 계속 갈만하면은 실패하고 밀렸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2023년도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보는 게 만약에 이번에도 재무 상태를 2023년도가 대충 마무리되면은 지금 여기 폭이 한 해마다 이 정도잖아요. 다음에 요 정도예요. 많이 남아있지도 않아요. 여기까지 구간까지 갔었을 때 2023년도가 완성이 될 건데
주식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다라고 했죠. 아마 전반기쯤 안에 이제 나오는 뭐 이게 계속 이제 반기 보고서 나오고 하니까 거기서 뭔가 흑자가 나올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선반영 기조를 보이면서 주식은 먼저 움직이니까 먼저 움직이면서 슛을 보낼 가능성이 추가 슛을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삐리삐리 하면은 과거도 똑같이 되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똑같이 올라가다가 결국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또 무너지는 그림으로 가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2023년도 기가레인을 보시는 분들의 키는 저는 최소한 6월달 이전까지 흑자 기조, 이 올해를 흑자로 돌릴 수 있을 거다라는 그 기대감이 불면은 선반영이 되면서 움직이면서 2023년도 이제 다 정리된 건 2024년도에 나오는데 아마 그 전에 먼저 슛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큰 그림상 봤었을 때는 삼각수렴형이에요. 엄청 큰 그림상 봤었을 때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런 식의 고점을 낮추는 파동을 만들어 가고 있고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결국 이 그림 속에서 그림이 완성되는 시점이 2023년도예요. 이 끝지점 가까이까지 오기 시작을 하면은 보통 이런 데에서 위로 뚫든 아래로 뚫든 다음 향방이 정해지게 되는데 이 정도까지가 2023년도가 완성되는 시점이거든요.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다가 위로 돌파할 거냐 아래로 돌파할 거냐 싸움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 이 속에서는 저는 키포인트는 재무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가 가려면은 결국에는 6월달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전에는 반드시 흑자 기조를 만들어줘야 되고 이거에 대한 기대감과 선반영으로 돌파시키면서 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치 거래량이 나온 거는 보통은 최대치 거래량이 나오면은 이 큰 그림상 이게 압도적이잖아요. 압도적인 거래량이잖아요. 거의 좀 그 전에 있었던 최대치도 두 배 가량 거의 늘어난 수치인데 큰 그림상 뭔가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이런 그림들이 많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멀지 않은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큰 방향 싸움으로 넘어가게 될 건데 지금 오늘 우선은 이번에는 이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전에 매물이 완전 악성 매물이에요. 이거를 소화하려면은 물론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갈 거고 우선 뭐 약간 며칠은 조정이 좀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차트를 좀 더 약간 뭐 이 정도 조정은 보여줄 수 있는데 결국 이 윗구간까지 터치는 하러 갈 것으로 보입니다. 터치를 하는 시점이 앞전에 매물 구간이랑 딱 맞는데 여기가 완전 악성 매물이라는 거죠. 이거를 돌파하려면 그 이상의 매수세가 붙어줘야 되고 그거의 키포인트가 계속 재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마 여기서 실패를 처음엔 할 겁니다. 한 방에 돌파 안 나올 것 같아요. 돌 찍고 다시 자리를 잡는데 저점을 잡아주면서 다시 시도를 하면 그때는 돌파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쯤 되면 이게 완성이 되었을 거고 이 장기적인 향방의 삼각수렴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뭐 지금 뭐 진입 자리를 이미 밑에서 잡고 있으신 분들은 위에 돌파 나올 때 요 정도 구간에서 저라면 최소한 절반 정도는 입절을 좀 한번 하지 않을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하고 나머지만 손실로 안 돌아서면서 보다가 요 윗구간에서 바로 돌파가 나오면서 큰 시세 향방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강력하게 좀 급등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본전 커트 하면 되니까 저는 이렇게 좀 대처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게 떨어져도 사실 여기만 안 뚫리면 괜찮거든요.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요 안에서 어찌되었든 이 속임수가 워낙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흔드는 것까지 좀 보다가 요 안에서 어느 쪽으로 돌파하는지 관점으로 지켜보시면은 이 기가레인을 조금 더 분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관점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돌파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5G가 사실 생각보다 나온 지 꽤 됐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요즘 부각을 많이 못 받았어요. 진짜 몇 년 동안. 뭐 최근에 뭐 저기 뭐 머큐리라든가 이런 것들 5G 관련된 애들이 좀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분위기는 조금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이는데 5G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예상보다 괜찮은 이 시세를 잘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최근 6G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이 분위기 잡은 김에 여기서 자리 잘 잡고 재무도 이제 1분기, 2분기 잘 나와가지고 같이 돌파만 만들면서 한번 슛을 좀 보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결론을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은 키포인트는 2023년도 전반기까지의 재무 상태다. 흑자 기조를 보이면은 여기서 지지고 볶고 흔들더라도 물론 보유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대처를 좀 해나가시면서 보는 게 좋아요. 흔드는 라인 속에서. 이 재무가 바탕이 좀 돼준다라고 하면 이 힘싸움 속에서 2023년도 이쯤이면 마무리가 될 건데 아마 그 전에 선반영 움직임으로 슛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참고하셔서 보시고 돌파각이 만들어지면은 우선 1차 적으로는 최소한 이 정도까지 3,000원대 중반 라인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찍고 좀 눌렀다가 다시 가면 여기서 새로운 각을 만들면서 각도를 틀면서 큰 상승 흐름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좀 참고를 하시고 여기
절대 뚫리면 안 되는 라인입니다. 뚫리면은 이게 이제 급락 파동으로 이어지면서 여기까지 다시 잡고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여기서 살린다라고 해도 이런 그림들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 요 정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기가레인 다음 그림들 그려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가레인 이 정도면 정리가 좀 된 것 같으니까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란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